안녕하세요. 데코쌤입니다. 앞전에 두 편의 영상에 이어서 목재를 덧대어 리폼하는 기법을 보여드리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아이와 또 이 아이를 리폼하여서 유럽풍 빈티지 스타일의 그릇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래쪽에 하부장이 될 이 선반장부터 먼저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작품부터는 제가 재단할 목재 치수 계산하는 것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전에 두 편의 작품에서 치수를 재고 계산하는 것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앞에 영상을 보셨다면 치수 계산하는 방식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 참고해 주세요. 작업을 진행하면서 또 특이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너 다리가 될 목재입니다. 폭 50mm와 폭 32mm로 재단을 했고요. 제가 오랫동안 스프루스 판재 19T를 사용해 왔는데 여러분들은 인터넷 목재소에서 쉽게 재단해서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인터넷 목재소에서 스프루스 판재 19T를 30mm 정도 폭으로는 재단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드파인 집성 판재 18T로 바꿔보았습니다. 레드파인 집성 판재 18T를 재단을 많이 해주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18mm로 줄어들어서 다리 폭을 이번에는 50mm와 또 32mm로 재단을 했고요. 50mm 하나 또 32mm 하나씩 이렇게 세트로 해서 다리 4세트 접합할게요. 네, 접합하는 부분에 양면 테이프와 아주 얇은 양면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목공 본드로, 본드는 좀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본드의 힘으로 목재는 다 접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좀 넉넉하게 발라주시고요. 결이 조금 더 예쁜 쪽으로 해서 이렇게 50mm 재단한 거와 32mm 재단한 거 이렇게 기역자로 4세트 접합할게요. 건조되는 동안 휘지 않도록 접합이 잘 될 수 있도록 박스 테이프나 또 고무장갑 재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좀 고정시켜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4세트 접합할게요. 네, 이제 코너 다리에 본드가 완전히 건조되고 이렇게 접합이 기역자로 잘 된 후에 하부장 옆면부터 먼저 목재를 부착할게요. 목재 부착하는 순서는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요 앞쪽에 가장자리에 코너 다리 부착하시고 그 다음에 12T 미송합판으로 가로바 재단했습니다. 요거 아래 위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은 제가 4.5T 얇은 미송합판으로 4등분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요 중간에 넣어주시고 끝쪽에 되는 코너 다리를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드를 넉넉하게 칠해주시고 다리부터 접합할게요. 양면 테이프도 중간중간에 붙여줬는데 양면 테이프는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손으로 잘 만져주셔서 여기 아래 제일 위쪽 부분에 상판 올라가야 되는 부분에 잘 맞춰주세요. 네, 이렇게 부착하였고요. 그 다음에 가로바. 가로바는 제가 대패로 양쪽 옆면 살짝 날려주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선 잘 맞춰주세요. 네, 중간에 들어가는 4.5T 미성합판 얇은 거, 요 간격 4등분을 해서 4개로 만들어준 거에 본드 칠할게요. 제일 얇은 미성합판에는 양면 테이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본드로만 접합하겠습니다. 본드 좀 넉넉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자리 제가 대패로 한번 살짝 밀어서 사포로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래쪽에 가로바 하고 또 제일 뒤쪽에 코너에 다리도 붙여줄게요. 아래쪽에 12T 미성합판 여기도 제가 대패로 한번 살짝 양쪽 옆면을 날려주었습니다. 코너 다리 네, 이렇게 해서 옆면에 목재를 묻혀갑니다.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위쪽은 특히 윗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잘 만져서 고정할 수 있게 하시고요. 건조되는 시간 동안 박스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장착하게 좀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쪽 옆면 한 면 더 작업할게요. 네, 옆면에 본드를 칠한 목재가 완전히 건조되어서 접합이 잘 되고 난 후에 이제 앞면에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앞면에 위쪽 가로바는 없애주었고요. 아래쪽에만 12T 미성합판으로 하단부에 가로바를 대주고 문을 위에 상판 닿는 부분까지 그래서 상하 좌우 3mm씩 여유를 주고 계산을 해서 재단을 해 주었습니다. 아래쪽에 들어갈 이 하단부 가로바에는 곡선 모양을 좀 넣어주고 이번에는 이 곡선을 직소기로 모양을 오려줘 볼게요. 네, 하단부에 가로바 폭은 제가 80mm로 했고요. 이 길이에 중간되는 지점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곡선 모양 그려준 다음에 반대로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모양 그려주는 거 제가 앞전에 한번 공부해 드렸었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다가 가로바에 곡선 모양을 그려줄게요. 네, 직소기로 이렇게 곡선을 따주고 사포로 다듬어 주었습니다. 직소기를 사용할 때 안전캡을 씌우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전캡에 재단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캡을 빼고 재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단부에 가로바 본드 칠하고 접착시켜 줄게요. 네, 문입니다. 문 한 짝을 지금 이렇게 가로로 눕혔는데 제일 문 사이즈가 되는 전체 12T 미성합판 위에 4.5T 제일 얇은 미성합판을 4등분을 해서 이렇게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에
바를 주어서 모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패를 이용해서 양 옆면을 모두 대패로 날려주고, 그리고 사포로 다듬어서 요 문틀이 되는 위에 12T 미성합판 위에 부착을 하도록 할게요. 네, 양 옆면을 대패로 날려주고 또 사포로 다듬어준 4.5T 미성합판 본드칠해서 문틀이 되는 12T 미성합판에 부착할게요. 어, 12T 미성합판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잘 맞춰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4.5T 미성합판이 휘거나 들뜨지 않게 좀 무거운 걸로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좀 눌러주면 좋겠죠. 네, 12T 미성합판 위에 4.5T 얇은 미성합판으로 네, 이렇게 문을 모양을 내서 부착을 해서 완전히 다 건조시켰고요. 지금 상판에 집성 판재만 올리지 않고 옆면과 또 앞면에 하단부 또 문 나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페인팅 작업을 먼저 하고 상판을 올리도록 할게요. 페인팅은 제가 컬러를 수용성 백색 페인트 무광에 이렇게 황색과 밤색 계열의 채도가 낮은 밤색, 조금 밝은 밤색이죠. 그 로우음버를 조금 썼고, 그 다음에 물을 섞어서 조금 묽게 만든 다음 이 컬러로 지금 목재가 덧대진 부분에 전체 한번 칠해 줄게요. 네, 물을 섞어서 조금 묽게 만들어서 이렇게 잘 저어서 섞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무엇으로 희석을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작품은 거의 모든 것이 100% 수용성이라서 물로 희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색소를 넣어서 조색을 하는 게 아니고 아크릴 컬러로 조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 주시고요. 지금 물을 조금 섞는 이유는 일단 나무의 결이 완전히 도포가 돼서 묻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살아 올라오는 게 예쁘기 때문에 물을 섞어서 조금 물기를 좀 연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 칠해 주겠습니다. 네, 문과 옆면에도 페인트 칠이 다 되었고요. 이제 손잡이 부분에 몸체와 같은 컬러로 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판에 재단해 놓은 집성 판재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부와 상판 컬러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부 페인팅 작업부터 먼저 하였고요. 상판을 재단할 때 다리 좌우 30mm씩 또 앞뒤로 25mm씩 여유둔 거 여기 코너에 표시했고요. 상판에 본드 작업하고 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윗면에 본드 작업하였고요. 그 다음에 앞면부터 여기 코너에 표시해둔 위치 맞춰서 부착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랫부분에 칼라 작업한 부분에 전체 샌딩으로 한번 밀어서 다듬어 주었습니다. 샌딩을 하면서 표면에 달라붙어 있던 붓털이나 이물질 같은 것도 제거해주고 또 표면도 매끈하게 다듬어 주면서 지금 접합한 이런 목재 라인들을 전체 살려주기 위해서 가장자리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라인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샌딩 작업 해 주었고요. 여기서 이제 빈티지 효과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폼 브러쉬로 아크릴 컬러 이번에는 조색을 할 때 사용했던 로우 음보로 전체 터치 살짝 작업해 줄게요. 과하지 않게 조심해서 네, 가장자리 부분 살짝씩 넣어주고 그리고 전체 아주 조심스럽게 해서 이런 부분에도 살짝씩 넣어줄게요. 혹시 너무 강하게 들어갔다 싶으면 사포를 해서 조금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라인 살려주는 작업 할게요. 네, 터치 작업을 하실 때는 물은 절대 섞으시면 안 되고요. 좀 건조하다 싶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절대 과하지 않게 넣어주세요. 과하면 안 넣어준 것보다 못한 수가 생기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절대 과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넣어주시고요. 요런 라인들을 전체 살려주고 또 중간에 터치를 넣으실 때는 절대 조심하셔가지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과하다 싶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포로 살짝 밀어서 조금 지저분한 부분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터치 넣어 줄게요. 네, 상판에 올려준 레드파인 집성 판재가 본드로 잘 부착이 되고 이거 완전히 건조되고 난 후에 칼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재를 접착하기 전에 양쪽 옆면 대패로 살짝 날리고 사포하여서 이 라인을 좀 살려주었고요. 성격이 좀 깔끔하신 분들 이런 라인에 어떤 뭐 이물질이 끼거나 먼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전체 깔끔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통으로 올려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는 아크릴 컬러 이번에는 로우 엄버에다가 제가 물을 좀 많이 섞어서 좀 묽게 연하게 했거든요. 컬러를 붓을 이용해서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묻혀서 좀 많이 문질러서 작업하는 방법으로 칠해주세요. 네, 마찬가지로 상판에
골드 컬러로 터치 살짝 줄게요. 가장자리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면에 살짝씩 골드 펄로 터치해 줄게요. 네, 이제 건조가 다 되었고요. 이제 전체 수용성 바니쉬 반광으로 코팅 작업을 할 건데, 상판에 지금 컬러를 올려주고 표면이 다시 까실까실하게 올라왔는데, 이럴 때는 사포를 앞면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천 사포의 뒷면은 날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면으로 표면을 살짝 문질러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 까실까실한 면이 매끄럽게 표면이 정리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작업해 주시고 코팅제 올려줄게요. 코팅제는 전체 색상이 밝으면 아랫부분하고 문부터 시작해서 상판으로 해서 전체 수용성 바니쉬 반광으로 코팅 작업할게요. 네, 손잡이도 코팅제로 코팅하겠습니다. 네, 이제 완성된 문을 몸체에 부착을 해줄 건데, 먼저 문에다가 이렇게 경첩을 먼저 위치를 정하셔서 박은 다음에 지금 이제 문을 여기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이번에는 공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아래쪽에 미승합판 얇은 거 OT 밑에 받쳤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간격 아래 위 간격 전체 맞춰서 여기 경첩 피스 박는 부분에 피스를 박아서 문을 고정시켜 줄게요. 네, 이제 손잡이 달아줄 구멍 뚫어 줄게요. 안쪽에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위치 잡은 다음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주세요. 네, 안쪽에서 볼트 끼우셔서 네, 이렇게 해서 그릇장의 하부장이 될 아이를 완성하였습니다. 바닥에는 긁힘 방지 스티커도 붙여주었고요.
예쁜 캐슬 경첩과 손잡이도 달아주었습니다. 안쪽에는 기둥 때문에 쌍자석을 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외자석을 양쪽으로 달아서 문을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상판의 컬러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위에 올라갈 상부장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